네. C샵도에서 CEO로 안녕하세요. 카이스트 IP CEO 11기 김수미입니다. 지금부터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앞서 외친 구호 기억하시나요? C샵도 이는 시민이 4차원 또라이의 줄임말입니다. 제 초등학교 시절 별명이었죠. 저는 창의적인 것과 새로운 것을 만드는 걸 정말 좋아하는 한 학생이었습니다. 그리고 빛나는 것을 엄청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그런가 자신의 분야에서 빛나는 사람들이 멋져 보였고 늘 최고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에서 이렇게 빛이라도 나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아쉽게도 공부엔 큰 흥미가 없었습니다. 정확히는 세상이 너무 크고 빛나는 일이 이렇게나 많은데 공부에만 집중하기 어려웠죠. 그런 제가 뛰어든 빛 중 가장 큰 빛이었던 카이스트 IP 영재기업인 교육원을 소개드리려 합니다. 저는 현재 흔한 20살입니다. 그런 저는 카이스트 총장상을 시작으로 해외 대학 교육이수, 프로젝트 팀 개발자, 창업 아이디어 공모전 미성년 최초 대표, 뉴욕에 본사를 두고 사스 기반 PO 등 다양한 일 기반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에? 고등학교 3년 입시에만 집중하기도 힘든데 그게 가능해? 라고들 물어보시는데 이는 교육원의 교육을 바탕으로 꿈을 찾았기에 가능했습니다. 그렇다면 교육원의 교육은 어떻게 진행되느냐? 지금부터 눈에 보이는 예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사과가 하나 있죠. 이 사과를 이용해서 요리를 만들어 오는 것이 주어진 과제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학교에서 무엇을 배우냐? 이 사과를 껍질을 깐 뒤 잘라서 예쁘게 접시에 담아 먹는 것이 정답이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교육원에선 단순히 사과를 자르는 것이 아닌 사과의 본질은 뭘까요? 달죠. 그렇다면 이걸 조려본다면, 코팅을 입혀본다면 등 새롭게 접근하는 것을 배웁니다. 단순히 교과서에 갇힌 사고가 아닌 말 그대로 세상을 새롭게 보는 안목을 기르는 학습을 진행합니다. 이곳에선 정답도 오답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저 어떻게 접근했느냐에 따른 새로운 아이디어로 받아들여질 뿐이죠. 교육원에선 실제로 세상에 나오지 얼마 되지 않은 기술들을 바탕으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기획하고 저마다의 지식 재산을 쌓아가는 교육을 진행합니다. 이를 통해 교육원을 수료할 때쯤 수료생들은 모두 본인의 이름으로 된 특허를 출원하게 되고 나아가 교육원에서 배경이 다른 친구들을 섞이며 협력하는 경험을 통해 내가 알고 있던 학교 옆에 있는 친구가 세상이 전부가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질문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거 대입에 도움 되나요? 실제로 제가 과제와 씨름 중일 때 야, 그거 할 시간에 영어 단어 하나 더 보겠다 라는 이야기를 듣기도 하였습니다. 교육원이 당장 과거의 입시에 수능에 도움이 되지 않는 교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저는 도움이 되었고 제 대입 사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내신은 3.98이었습니다. 아무튼 3점대였죠. 학교는 지방대, 지방고등학교 일반 학생이었습니다. 보통 3점 후반대의 친구들은 충남대, 충북대, 수원대를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제가 원하는 대학은 라인업에 있지도 않았죠. 이렇게 상위 대학은 택도 없다는 이야기들이 오고 갔습니다. 하지만 전 중앙대학교에 4년 전액장학금으로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가끔 물어본 분들이 계십니다. 그럼 수학을 잘하셨나요? 미적분이 6등급이었습니다. 참 슬프죠. 이런 대입 사례는 굉장히 이례적이었기에 대입에 대해서 실제로 입시왕이라는 방송에 소개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지금부터 그 자세한 비법에 대해 교육원이 어떻게 도움이 되었고 제가 어떻게 생활기록부에 녹여내어 저만의 지식지산으로 만들었는지에 대해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면접을 포함한 학생부 종합, 말 그대로 생기부를 보는 전형이었습니다. 진로를 중요시했죠. 많은 친구들이 이야기하는 진로와 달리 전 지식재산 기반 경영인이라는 진로를 이야기했습니다. 실제로 진로 상담 때 담임쌤께서 처음 들어보는 진로에 당황해 하셨습니다. 학교에선 수많은 과목을 배웁니다. 그리고 그 과목들의 진로를 담아내기란 쉽지 않은 일이죠. 그렇기에 전 IPCO를 함께 학업에 녹여내려 하였습니다. 표면적 사례로는 전공 지식 공유 발표 수업 때 직업에 대한 소개를 하기도, 음악 시간은 클래식과 차세대 경영을 엮기도, 기업 엑시트 경영 윤리와 마케팅에서까지 제 분야를 다뤄보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단순한 응용을 넘어 제가 재원생이었던 시절 네오스 VR이라는 것을 통해 메타버스의 실습 패턴, 경험을 바탕으로 심도 있게 메타버스의 교육적 활용 방안에 대해 연구해보기도 하였습니다. 다 똑같은 생기부 사이에 이렇게 새로운 기술과 아이디어를 녹여냈고 면접관들께서도 굉장히 흥미로워하셨습니다. 그리고 생기부 내용 중 가장 독보적이었던 사례를 말씀드리자면 때는 미적분 수업 시간이었습니다. 수업 도중에 미적분 그래프를 자세히 보다 보니 어디서 본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마침 전날 인사이드 2 영화를 봤을 터인데 어디서 봤는지 참 생각해보니
여기 있더군요. 이에 전 미적분 그래프 기울기로 보는 인사이드 아웃 캐릭터들의 눈썹 역할 및 활용이라는 주제를 떠올렸고 이전에 했던 활동들과 연계하여 독거노인 인구 로봇이 왜 어색하다고 느꼈을까? 얘네가 눈썹이 없더라. 그래서 내가 눈썹에 대해 연구를 했다라는 얘기를 했고 이를 직접 머신러닝을 통해 미적분의 기울기를 학습시키고 어떤 기울기에서 어떤 감정을 가장 잘 나타내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랬기에 뻔한 친구들 사이에서 더욱 빛을 발할 수 있었죠. 그리고 이 모든 건 창의적인 교육을 통해 길러진 새롭고 도전적인 시각, 또한 단순한 아이디어에서 그치지 않는 상상을 실현시키는 교육이 있었기에 가능했죠. 이 모든 것이 과연 제 꿈이 지식 재산 기반 교양인이었어서 가능했을까요? 아니요. 이는 더 넓은 세상에서 바라보는 힘이 길러졌기에 가능했었습니다. 저희 교육원은 단순히 학습하는 기간뿐만 아니라 수료하고 난 이후에도 지금까지 꾸준한 교육을 통해 활동을 통해 일깨워주게 됩니다. 최근에는 해외로 교육 강사를 다녀오기도 새로운 기술 특강에 대한 강의와 창업에 대한 실질적인 인프라를 쌓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20살이 된 지금 솔직히 말씀을 드려보자면 주변 친구들이 알바를 하고 술 노시는 반면에 교육원 친구들은 세미나를 가고 교육을 듣다 보면 여전히 산업은 이렇게 크고 세상은 이렇게 크고 있고 어디선가 기술을 만들어지고 있구나. 근데 내가 단순히 내 주변만 보고 이 세계를 한정 지으면 안 되겠다라는 이야기가 들리고는 합니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여전히 교육원을 통해서 큰 세계를 보고 있고 이 교육원에서 여전히 배우는 과정이 있습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찬란한 나이에 단순히 학업과 교과서에 갇혀서 사는 것이 아닌 넓은 세상을 스스로 바라보고 빛을 만들어내었으면, 그리고 그 곁에서 교육원이 조금이나마 발판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 카이스트 11기 김세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